해기사 소형 선박 조종사 2017년 기출문제입니다. 먼저 2017년 기출문제 제1회차입니다. 먼저 항해 1번 자기 컴퍼스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선이 선수미선과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볼 내의 기포는 제거해 주어야 한다. 비너클 내의 수정용 자석의 방향이 정확한지 점검한다. 모두 옳고요. 방위를 측정할 때에는 차차만 수정하면 된다. 요건 틀렸습니다. 2번 육안으로 물표의 방위를 측정하는 데 쓰이는 계기는 요거는 컴퍼스입니다. 컴퍼스. 3번 선수미선과 선박을 지나는 좌우선이 이루는 각은 선수미선과 선박을 지나는 좌우선이 이루는 각은 침로입니다. 침로. 4번 음향 측심기의 용도가 아닌 것은 어군의 존재를 파악한다거나 해저의 저질 상태의 파악이라든가 수로 측량이 부정확한 곳의 수심 측정, 요거는 맞는데 선박의 속력과 항주거리 측정은 아닙니다. 선박의 속력과 항주거리를 측정하는 건 선속 게이지죠. 선속 게이지. 5번 섀도 핀에 의한 방위 측정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섀도 핀에 의한 방위 측정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을 보면요. 핀의 지름이 크면 오차가 생기기 쉽다. 핀이 휘어져 있으면 오차가 생기기 쉽다. 볼이 경사된 채로 방위를 측정하면 오차가 생기기 쉽다. 이건 다 맞고요. 선박의 위도가 크게 변하면 오차가 생기기 쉽다. 이건 틀렸습니다. 섀도 핀에 의한 방위 측정 시 주의사항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의 위도가 크게 변하면 오차가 변하기 쉽다. 이게 틀렸습니다. 6번 아래 그림은 무슨 계기인가? 요거 핸드레드지요. 핸드레드. 7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항로 표지와 등색이 옳은 것은 좌현 표지 홍등과 우현 표지 녹색 등은 요거는 선박에 게시하는 현등이죠. 선박에 게시하는 현등. 특수 표지가 황색 등이다. 요게 옳은 색입니다. 요게 고립장애 표지는 백색입니다. 백색. 그래서 특수 표지가 황색 등이다. 요 등이 옳습니다. 8번 등화에 이용되는 등색이 아닌 것은 자색은 등화에 이용된 등색이 아닙니다. 9번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선 위를 구하는 장치는 GPS입니다. 10번 괄호에 적합한 것은 등고는 평균 수명에서 등화의 중심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등고는 평균 수명에서 등화의 중심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11번 해도 취급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연안 항해에는 가능한 축척이 큰 해도를 사용한다. 네, 연안 항해에서는 가능한 큰 축척, 대축척 해도를 사용합니다. 해도상에서 두 지점 간의 거리를 구하려고 할 때 두 지점 간의 간격을 잰 디바이더를 해도의 어느 부분에 대어 측정하는가? 정답은 가. 두 지점의 위도와 가장 가까운 위도의 눈금 부분이다. 13번 해도상에서 침선을 나타내는 영문 기호는 침선은 WK입니다. WK.
14번 괄호에 적합한 것은 해도상에서 표시된 대부분의 정보는 기호와 약어로 되어 있다. 정답은 기호입니다. 해도상에서 표시된 대부분의 정보는 기호와 약어로 되어 있다. 15번 항행통보에 의한 항해사가 직접 해도를 고치는 작업은 소개정이라 합니다. 소개정. 항행통보에 의해서 항해사가 직접 해도를 고치는 작업은 소개정. 16번 등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로의 입구, 폭 및 변침점 등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다. 맞고요. 해저의 일정한 지점에 체인으로 연결되어 떠 있는 구조물이다. 맞고요. 강한 바람이나 조류에 의해서 유실되는 경우도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4. 조석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선박의 정확한 속력을 구하는 데 사용하면 좋다. 이건 틀렸죠. 17번 두 표가 황색의 X자 모양의 형상물을 가진 표지는 특수표지입니다. 특수표지. 18번 암초, 사주, 모래톱 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위에 세워진 경계표이며 여기에 등광을 설치하면 등표가 되는 주간 표지는 요거는 입표입니다. 입표. 암초, 사주, 모래톱이죠. 암초나 사주 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위에 세워진 경계표이며 여기에 등광을 설치하면 등표가 되는 주간 표지는 입표입니다. 입표. 잠깐 해설 좀 볼까요? 추가 해설. 여기에서 부표는 암초나 수심이 얕은 곳의 소재를 알리거나 항로의 경계를 알리기 위해서 해상의 고정 위치에 띄워놓은 광파 표지 시설을 말하며 등화가 설치된 것은 등부표, 등화가 없는 것은 부표라 한다. 부표. 해상의 고정 위치에 띄워놓은 광파 표지. 떠 있으니까 부표라 하겠죠. 다음 6표. 6표니까 6표는 육지에 설치한 항로 표지입니다. 이 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육상에 마련한 간단한 항로 표지다. 야간에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을 등주라 한다. 이 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육상에 마련한 간단한 항로 표지가 6표이며 야간에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을 등주라고 한다. 도표란 좁은 수로의 항로를 표시하기 위해서 항로의 연장선 위에 앞뒤로 2개 이상의 6표를 설치하여 선박을 인도하는 것으로 여기에 등광이 함께 설치된 것을 도등이라 한다. 도등. 19번 기상 및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이용할 수 있는 표지는 전파표지입니다. 전파표지. 20번 부표의 꼭대기에 종을 달아 파랑에 의한 흔들림을 이용하여 종을 울리는 장치는 타종부표입니다. 타종부표. 설명 좀 보면요. 취명부표는 파랑에 의한 진동을 이용하여 공기를 압축해서 소리를 내는 장치이다. 다이어폰은 압축 공기에 의해서 발음체인 피스톤을 왕복시켜서 소리를 내는 장치이다. 21번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여 중심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부르는 명칭은 태풍입니다. 태풍.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태풍입니다. 태풍. 추가 설명을 보면요. 사이클론은 인도양 아라비아해 벵골만에서 발생하고 허리케인은 북대서양 카리브해 멕시코만 북태평양 동부에서 발생하며 윌리는 호주 부근 남태평양에서 발생합니다. 22번 아열대역에 동서로 길게 뻗쳐 있으며 오랫동안 지속되는 키가 큰 우리나라 부근의 고기압은 요거는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23번 상공을 흐르는 계기의 구조를 나타낸 기상도로 집중호우나 뇌우, 태풍의 발달 등을 알 수 있는 기상도는 상공을 흐르는 계기의 구조를 나타내는 기상도이다. 이거는 고층 기상도입니다. 고층 기상도. 24번 10노트의 속력으로 45분 항해하였을 때의 항주 거리는 10노트의 속력이란 건 1시간 동안 10노트를 항행하는 속도란 뜻입니다. 근데 10노트의 속력으로 45분 항해했으니까 시속 10노트 45분이니까 7.5마일이죠. 정답은 7.5마일. 25번 항로 계획에 따른 안전한 항해를 확인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항로 계획에 따른 안전한 항해를 확인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레이더를 이용하거나 음향 측심기를 이용하거나 중시선을 이용하는데 선박의 평균 속력을 계산한다. 이건 아닙니다. 다음 과목 운용. 1번 선저부의 중심선에 있는 배의 등뼈로서 선수미에 이르는 종강력제는 선저부의 중심선에 있는 배의 등뼈로서 선수미에 이르는 종강력제는 요건 용골입니다. 용골. 25번 섬유로프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보관한다. 산성이나 알칼리성 물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로프에 기름이 스며들면 강해지므로 그대로 둔다. 기름이 스며들면 약해집니다. 3번 평판 용골인 선박에서 선체의 횡동요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것은 정답은 빌지 용골입니다. 평판 용골인 선박에서 선체의 횡동요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것은 빌지 용골입니다. 추가 해설을 보면요. 용골 익판은 방형 용골에 있어서 좌우 한 개의 외판을 말하고 종강도를 보강하며 용골과 외판과의 접속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두꺼운 외판을 사용한다. 다음 현축 후판. 현축 후판은 상가판의 왼쪽에 상가판의 외측에 붙은 최상부 외판을 말하며 가장 두꺼운 외판이다. 현축 후판 위로 불워크판이 붙는다. 다음 빌지웰. 빌지웰은 수선 아래에 괴한 물은 직접 선해로 배출시킬 수 없으므로 각 구역에 설치된 빌지웰에 모아 펌프로 배출한다. 다음 4번 이중저의 용도가 아닌 것은 이중저는 내부가 구익되어 있습니다. 이중저 연료유 탱크로 사용하거나 청수 탱크로 사용하거나 밸러스트 탱크로 사용하는데 화물유 탱크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5번 파랑의 충격이나 충돌 사고가 날 때 잘 견디고 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강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수부의 구조는 펜팅입니다. 펜팅. 파랑의 충격이나 충돌 사고가 날 때 잘 견디고 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강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수부의 구조는 펜팅이다. 펜팅. 6번
아래 그림에서 기역은 무엇인가? 선박에서 흘수 앞뒤를 연결한 그 선이 수선장입니다. 수선장. 선수 측의 흘수 부분에서 선미 측의 흘수 부분까지의 연결선입니다. 수선장. 7번 선저와 선측을 연결하는 만곡부는 그러니까 배의 밑바닥하고 옆부분하고 연결된 그 휘어진 부분 얘기하죠. 거기는 빌지입니다. 빌지. 8번 그림과 같이 표시되는 조난 신호는 낙하산으로 떨어지는 불빛이 나타냈네요. 요거는 로켓 낙하산 화염 신호입니다. 다음 9번 팽창식 구명 뗏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무, 쇠, 강한 플라스틱 등을 가공하여 뗏목 모양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거 틀렸습니다. 나일론 등과 같은 합성 섬유와 고무 등을 다 합쳐서 모두 가공해서 뗏목으로 만든 것입니다. 나무, 쇠, 강화 플라스틱 이런 건 아닙니다. 10번 아래 그림의 구명 설비는 무엇인가? 요거는 구명부기입니다. 구명부기. 물에서 손만 내밀어서 잡고 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구명부기. 11번 선박이 갑작스러운 침몰 시에 자동으로 수면 위에 떠올라서 조난 신호를 발사할 수 있는 무선 설비는 요거는 EPIRB라고 해서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 표시 설비입니다.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 표시 설비. 12번 선박이 항해 중에 항상 청취해야 하는 초단파 무선 설비 VHF 채널은 16번입니다. 비상 채널 16번. 13번 평균 수역을 항행하는 총 톤수 2톤 이상의 소형 선박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무선 통신 설비는 정답은 초단파 무선 설비 VHF 초단파 무선 설비입니다. 14번 해상 이동 업무 식별부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9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맞죠? VHF 무선 설비에도 입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박은 440, 441로 시작된다. 맞습니다. 소형 선박에는 부여되지 않는다. 소형 선박에도 당연히 부여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15번 일정한 타각을 주었을 때 선박이 어떠한 각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것은 요거는 선회성입니다. 선회성. 16번 타각을 주면 수류가 탑판에 부딪힌다. 이때 탑판을 미는 힘은 요건 직압력입니다. 직압력. 17번 선박의 조종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회성 지수가 크면 짧은 반경의 선회권을 그린다. 맞고요. 조타에 대한 응답의 빠르기를 추종성 지수로 나타낸다. 이것도 맞습니다. 타각을 주었을 때 선박의 선회각 속도의 크기를 선회성 지수로 나타낸다. 이것도 맞습니다. 선박이 어떤 타각을 주었을 때 타에 대한 선체의 응답이 빠르면 추종성이 나쁘다고 한다.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응답이 빠르면. 정답은 아. 18번 전속 전진 중에 최대 타각으로 전타하였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추진기 효율이 감소한다거나 선회 원심력이 증가한다거나 선체 경사로 인한 선체 저항의 증가 모두 맞는데 키 저항력이 감소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키 저항력이 증가하죠. 전속 전진 중에 최대 타각으로 전타하였을 때 키 저항력이 감소한다는 틀렸습니다. 19번
괄호 안에 적합한 것은 선회 우력은 양력과 선체의 중심으로부터 타의 작용 중심까지의 거리를 곱한 것이 된다. 다시 한번요. 선회 우력은 양력과 선체의 무게 중심에서 타의 작용 중심까지의 거리를 곱한 것이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20번 우회전 고정 피치 스크루 프로펠러 1개가 장착되어 있는 선박에 기관 후진 상태에서 배출류의 영향을 발생하는 현상은, 요건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4. 선미를 좌현 쪽으로 밀게 된다. 우회전 고정 피치 스크루 프로펠러 1개가 장착되어 있는 선박에 기관 후진 상태에서 배출류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선미를 좌현 쪽으로 밀게 된다. 21번 괄호의 순서에 적합한 것은 선박이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 항주 시에는 선수와 선미 부근의 수중 압력이, 수심이 깊으면 선수와 선미의 수중 압력이 높아지고 선체 중앙 부근의 수중 압력은 낮아지는 수압폭포가 이루어진다. 정답은 높아지고 낮아지고입니다. 그러니까 선박이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 항주할 때는 그 선수 쪽하고 선미 쪽의 수중 압력은 높아지고 선체 중앙 부근의 압력은 낮아집니다. 22번 선박이 파도를 선미로부터 받으면서 항주할 때에 선체 중앙이 파도의 파정에 위치하여 급격한 선수 동요에 의해 선체가 파도와 평행하게 놓이는 현상은, 다시 한번요. 선박이 파도를 선미로부터 받으면서 항주할 때 선체 중앙이 파도의 파정에 위치하면 급격한 선수 동요에 의해 선체가 파도에 평행하게 놓이는 현상은, 정답은 4. 브로칭 2입니다. 브로칭 2. 23번 거주법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거주법이란 것은 그 선수 쪽을 풍랑 쪽으로 향하게 해서 조타가 가능한 최소의 속력으로 전진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이걸 히브 2법이라 부릅니다. 히브 2법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풍하 측으로의 표류가 심하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해수의 갑판상 침입이 심하다. 선속을 너무 감속하면 보침이 어렵다. 파량에 의한 선수부의 충격작용이 심하다. 모두 맞는데 풍하 측으로의 표류가 심하다. 이건 틀렸습니다. 참고로 거주 즉 히브 2법으로 항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선수를 좌나 우현 쪽 25에서 35도 방향으로 풍랑을 선수로부터 좌나 우현 쪽 25에서 35도 방향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24번 선박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대선의 항해 당직자가 누구인지 파악한다. 이건 옳지 않죠. 25번 선박이 조난을 당했을 때 조난을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가 아닌 것은 낙하산이 달린 적색의 염화 로켓을 신호로 보낸다. 무선 전화기 채널 16에서 메이데이를 말한다. 국제 신호기 NC기를 개양한다. 이게 다 맞는데요. 조난 표시하는 경우는 흰색 연기가 아니고 오렌지색 연기입니다. 흰색이 아닌 오렌지색 연기. 다음 기관입니다. 기관 1번 디젤 기관의 크랭크 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피스톤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꾼다. 기관의 회전 중심축이다. 저널핏
핀 암으로 구성된다. 이게 다 맞는데 피스톤 링의 힘이 전달된다. 이건 틀렸습니다. 디젤 기관에서 각 실린더의 출력이 고르지 못한 주된 원인은 압축 불량인 실린더가 있을 경우입니다. 압축 불량인 실린더가 있을 경우. 3번 디젤 기관에서 배기가스의 온도가 상승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과급기의 작동 불량이라던가 흡입 공기의 냉각 불량이라던가 배기 밸브의 누설은 배기가스 상승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윤활유 압력이 저하다.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배기가스 온도 상승하고. 4번 디젤 기관의 운전 중 기관 자체에서 이상한 소리가 발생할 때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가장 우선적으로 기관의 회전수를 내려야 됩니다. 5번 운전 중인 디젤 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었을 경우 그 원인이 아닌 것은 디젤 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었을 때 과속도 장치의 작동이나 연료유 여과기의 막힘이나 조속기 고장이나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기관이 갑자기 정지될 수 있는데 시동 밸브의 누설이다. 이건 아닙니다. 16번 소형 기관에서 냉각수 순환 펌프용 V벨트의 장력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되는가? 냉각수 펌프용 벨트의 장력이 너무 작으면 냉각수 온도가 높아진다. 냉각수 온도가 높아지겠죠. 냉각이 안 되니까. 8번 디젤 기관에서 실린더 라이너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주된 이유는 정답은 가. 실린더 라이너의 마매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9번 디젤 기관의 메인 베어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디젤 기관의 메인 베어링입니다. 크랭크 축을 지지한다. 크랭크 축의 중심을 잡아준다. 윤활유로 윤활시킨다. 다 맞습니다. 근데 볼 베어링을 사용한다. 메인 베어링은 볼 베어링, 동그란 볼 베어링 쓰지 않습니다. 10번 디젤 기관의 피스톤 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피스톤 링은 적절한 절구틈을 가져야 한다. 링에는 압축링과 오일링이 있다. 오일링보다 압축링의 숫자가 더 많다. 오일링이 압축링보다 연소실에 더 가까이 설치된다. 압축링이 연소실에 가까이 설치됩니다. 11번 트렁크 피스톤형 디젤 기관에서 커넥팅 로드와 연결되는 부분은 피스톤 핀과 크랭크 핀입니다. 피스톤 핀과 크랭크 핀. 디젤 기관에서 윤활이 필요하지 않은 부품은 크랭크 핀이나 피스톤 핀이나 메인 베어링 모두 윤활이 필요한데 크랭크 암은 아닙니다. 크랭크 암은 크랭크 핀 있는 부분하고 바란스 잡아주는 밸런스 웨이트 부분이 있죠. 그쪽 부품이 크랭크 암입니다. 거기는 따로 윤활이 필요하진 않죠. 금속 덩어리니까. 13번 디젤 주기관의 운전 중 검은색 배기가 발생되는 경우는 정답은 가. 연료 분사 밸브에 이상이 있는 경우. 연료 분사 밸브에 이상이 있으면 검은색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14번 소형 선박의 기관에서 발생한 동력을 추진기축으로 전달하거나 끊어주는 장치는 클러치입니다. 클러치. 전동기의 운전 중 주의사항을 옳지 않은 것은 운전 중입니다. 운전 중 절연 저항을 측정한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16번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계기는 매거입니다. 매거.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계기는 매거. 17번 원심 펌프의 축이 케이싱을 관통하는 곳에 기밀 유지를 위해 설치하는 것은 글랜드 패킹입니다. 글랜드 패킹. 원심 펌프의 축이 케이싱을 관통하는 곳에 기밀 유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글랜드 패킹입니다. 글랜드 패킹. 18번 전동기로 구동되는 해수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의 원인이 아닌 것은 해수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원인이 아닌 것은 선박의 홀수가 클 때, 이거는 해수 펌프하고 관계가 없겠죠. 19번 기어 펌프에서 송출 압력이 일정치 이상으로 상승하면 송출측 유체를 흡입축으로 되돌리는 밸브는, 요거는 릴리프 밸브입니다. 릴리프 밸브. 기어 펌프에서 송출 압력이 일정치 이상으로 상승하면 송출측 유체를 흡입축으로 되돌리는 밸브가 있는데 그게 릴리프 밸브입니다. 릴리프 밸브. 20번 연료유 필터의 설치 목적은 불순물 제거가 목적입니다. 21번 디젤 기관에서 연료 분사 밸브가 누설되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연료 분사 밸브가 누설되면 배기 온도가 올라가고 검은색 배기가스가 발생합니다. 연료 분사 밸브가 누설되면 배기 온도가 올라가고 검은색 배기가 발생합니다. 22번 압력의 단위가 아닌 것은, 킬로칼로리는 압력의 단위가 아니죠. 23번 사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배기 밸브의 밸브 틈새가 규정값보다 작게 되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밸브 틈새가 너무 작으면 틈새 여유도 없이 바로 밸브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밸브가 빨리 열립니다. 틈새가 작으면 빨리 열립니다. 비중이 0.8인 경우 200리터와 0.85인 경우 100리터를 혼합하였을 때 0.8 200리터, 0.85 100리터, 0.8 200리터, 0.85 100리터, 대략 0.82 정도 나오겠네요. 0.82 정답입니다. 25번 연료유의 소모량을 무게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연료유의 소모량을 무게로 계산하는 방법은 소모된 연료의 15도씨의 부피 곱하기 15도씨의 비중입니다. 부피 곱하기 비중. 15도씨 부피 곱하기 15도씨의 비중입니다. 부피 비중. 마지막 법규입니다. 1번 해사안전법상 항해 중 우연 20도 부근에서 비스듬히 접근해서 내려오는 상대 선박을 발견했을 때 본선이 취할 조치로서 옳은 것은, 상대선을 관측할 컴퍼스 방위가 거의 변화가 없으면 우연 변침하여 피항하여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2번 해사안전법상 선수 선미에 각각 백색의 전주등 1개씩과 수직선상에 홍등 2개를 켜고 있는 선박은 어떤 상태인가? 이거는 얹혀있는 선박입니다. 선수 선미에 각각 백색의 전주등 1개씩과 수직선상에 홍등 2개를 켜고 있는 선박은 얹혀있는 선박입니다.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항해 등에 관한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야간 항해 시에는 항상 점등해야 한다. 맞고요. 주간에도 무중 항해 시에는 점등해야 된다. 맞습니다. 야간에 접근하여 오는 선박의 진행 방향은 항해 등을 관찰해야 알 수 있다. 맞습니다. 여기서
현등의 색깔은 좌현의 녹등, 우현의 현등 이게 아니고 좌현의 홍등, 우현의 녹등입니다. 4번 해사안전법상 좁은 수로에서 타선의 좌현 쪽에서 추월하고자 할 때 추월선이 울리는 기적신호는 좁은 수로에서 다른 선박의 좌현 쪽에서 추월하고자 할 때 추월선이 울리는 기적신호는 장음, 단음, 단음입니다. 그러니까 장장, 단, 장음, 단음, 단음. 여기 좌현 쪽인데 우현 쪽일 경우에는 장장단입니다. 장음, 단음 이렇게 됩니다. 5번 해사안전법상 안개 속에서 정횡 방향으로부터 무중 신호를 들었을 때의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최대 속도로 항행한다. 이거 틀렸죠. 6번 해사안전법상 좌현 또는 우현으로 변침하면서 조종신호를 울리는 시기로 옳은 것은 좌현 또는 우현으로 변침하면서 조종신호를 울리는 시기는 요거는 서로 그 시기 안에서만 실시한다의 정답입니다. 서로 시기 안에서만 실시한다. 설명을 보면요. 항행 중인 동력선이 서로 상대의 시기 안에 있는 경우에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침로를 변경하거나 그 기관을 후진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적 신호를 행하여야 한다.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는 단음 1회, 왼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는 단음 2회, 기관을 후진하고 있는 경우는 단음 3회. 7번 해사안전법상 안개 속에서 2분을 넘지 않은 간격으로 장음 1회의 기적을 들었다. 기적을 울린 선박은 어떤 선박인가? 2분을 넘지 않은 간격으로 장음 1회의 기적. 이거는 장음 1회이면 대수속력이 있는 항해 중인 동력선입니다. 대수속력이 있는 항해 중인 동력선. 대수속력이 없는 그 동력선은 장음 2회입니다. 장음 2회. 8번 해사안전법상 추월선이란 다른 선박의 정횡에서 몇 도를 넘는 후방의 위치로부터 앞지르기를 하는 선박인가? 요거는 22.5도입니다. 22.5도. 9번 통항분리수역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통항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와 선수 방향이 직각입니다.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하여야 한다. 통항분리수역에서는 원래는 그 횡단이 안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통항로를 횡단할 때는 그 선수 방향이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하여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10번 해사안전법상 두 척의 선박이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상대선의 양쪽 현등을 동시에 보면서 접근하고 있으면 어떤 상태인가? 양쪽 현등을 동시에 보면서 접근하고 있다. 이거는 마주치는 상태로 봐야 됩니다. 마주치는 상태. 11번 해사안전법상 조종신호와 그 이 의미가 옳은 것은 단음 1회가 우연변침이다. 요게 옳습니다. 단음 1회가 우연변침이다. 12번 해사안전법상 거대선의 기준은 거대선은 200m 이상입니다. 길이 200m 이상. 13번 해사안전법상 안전한 속력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시계의 상태라든가 해상 교통량의 밀도라든가 선박의 흘수와 수심과의 관계라든가 전부 고려사항인데 컴퍼스의 오차 이건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14번 해사안전법상 13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흰색 등으로 그 불빛이 정선미 방향으로부터 양쪽 현의 67.5도까지 비출 수 있을 때 선미 부분에 가까이 설치된 등은 선미등입니다. 선미등. 13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흰색 등으로서 그 불빛이 정선미 방향으로부터 양쪽 현의 67.5도까지 비출 수 있는 선미 부분에 가까이 설치된 등은 선미등입니다. 선미등. 15번 해사안전법상 길이 50m 미만의 동력선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뒤쪽의 마스트 등은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뒤쪽의 마스트 등. 16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 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항법이 옳지 않은 것은 항로에서 나란히 항행할 수 없다. 이건 옳죠.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이 서로 항로 밖에 들어오는 선박보다 항로 통항에 우선권이 있다. 맞고요. 항로에서 타선을 추월해서는 안 되지만 눈으로 볼 수 있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추월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항로에서 마주칠 경우 항로의 왼쪽으로 항행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오른쪽이죠. 17번 선박이 무역, 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정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선원의 승선이 늦어 대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18번 무역, 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이 방파제를 오른쪽 배전에 두고 항행할 때 선박의 조종 방법을 옳은 것은 수상구역 등에서 무역, 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이 방파제를 오른쪽 배전에 두고 항행할 때 옳은 것은 정답은 가. 방파제에 접근하여 항행한다. 방파제에 접근하여 항행한다가 맞습니다. 방파제에서 멀리 떨어져 항행한다. 방파제에서 멀리 떨어져 항행할 경우에는 왼쪽 배전일 때입니다. 방파제에서 멀리 떨어져 항행한다. 19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주로 무역, 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운행하는 선박으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선박이 아닌 것은 총톤수 25톤인 선박은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선박은 아닙니다. 부선, 단정, 예선 모두 피해야 되고요. 20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령상 무역, 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다른 선박을 예인할 때 예인선이 선수로부터 피해인선의 선미까지 길이, 예인선의 선수 피해인선 길이 나오면 200m입니다. 200m. 21번 무역, 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항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입항선은 방파제 밖에서 출항선의 진로를 피한다. 이게 옳습니다. 무조건 항에서 먼저 방파제에서 안에서 먼저 나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하철 타고 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먼저 나가고 들어가야 됩니다. 22번 무역, 항의 항로를 따라 항행 중인 선박이 고장으로 조종할 수 없어 항로에서 정박하였을 때 선장은 누구에게 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가? 지방해양수산청장입니다. 지방해양수산청장. 23번 해양관리법상 폐기물이 아닌 것은 맥주병이나 음식 찌꺼기나 플라스틱 병은 폐기물인데 기름은 종류가 다르게 구분됩니다. 기름은 해양관리법상의 폐기물이 아닙니다. 24번 해양관리법상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경우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이거는 해양경찰서장입니다. 해양경찰서장. 25번 유조선에서 기름이 섞인 물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탱크는 유조선에서 기름이 섞인 물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탱크는 슬롭 탱크라고 하는 혼합물 탱크입니다. 혼합물 탱크. 이상으로 해기사 소형 선박 조종사 2017년 기출문제 제1회차 풀이 마치겠습니다.